350만 경남 도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는 시간, 감시자들. 안녕하십니까, 시민보입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와 정책들을 꼼꼼히 감시해서 도민이 지역의 주인임을 확인하는 시간이죠. 오늘도 지역의 대표 감시자 4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홍준표 전 지사가 사퇴를 한 이후 경남도정을 이끌어오던 류순현 도지사 권한대행이 경남도정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도지사 보궐선거 무산의 책임을 들어서 교체설이 계속 있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신임 권한대행으로 바통을 이어받은 경상남도의 임시 수장, 바로 한경호 행정부지사가 취임을 했습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신지 좀 아십니까? 네, 한경호 부지사는 우리 그 지역 진주 출신이시죠. 네. 예, 그 전 세종시 행정부시장이었는데요. 이제 바로 그 자리에 이전에 이제 류순현 부지사가 또 이제 그 자리로 이제 배치가 됐고요. 한 부지사는 경상남도에서 이제 공직 생활을 시작해서 도농업정책과장 그리고 기획관 또 사천부시장을 역임했는데요. 네. 이뿐만 아니라 이제 행자부 국무총리실 또 지방자치발전위 등 중앙부처의 근무 경력도 다양하고요. 지방과 중앙의 요직을 두루 좀 이렇게 거친 인물이라는 평을 받고 있죠. 네, 아무래도 경상남도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하셨으니까 지역 사정에는 좀 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기대를 걸어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속이 좀 꽉 찬 감시를 시작해 볼 텐데요. 이번 주부터 개학에 들어간 학교도 많던데요. 요즘 교육계를 뜨겁게 달군 화두는 뭐니 해도 바로 임용절벽이라는 말입니다. 이 교사의 길을 꿈꾸는 예비교사들이 초등교사 선발인원 축소에 반발해서 거리로 지금 나섰는데요. 경남에서도 초등교사 선발 인원이 지난해보다 27%가 줄었습니다. 왜 줄었을까요? 자, 오늘의 첫 번째 감시 리스트입니다. 임용 절벽, 학생은 적고 교사는 많다가 되겠습니다. 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발표한 내년도 초등교사 선발 인원이 지난해보다 40% 이상 줄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는데요. 맞습니다. 서울은 88%가 감소했고요. 경남은 그보다는 양호한 27%인데 도내 교대생들도 반발이 커요. 네. 네. 그러니까 임용 절벽 사태는 서울이 이제 가장 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난해 846명에서 이제 올해 105명이니까 80% 이상이 감축이 된 것이죠. 교대생들의 반발로 이제 추가 임용 인원을 좀 확보할 예정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지난해에는 좀 한참 못 미치는 그 선발 인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남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 4번째로 감소폭이 큰 편인데 지난해 392명에서 올해 284명 선발이니까 108명, 그러니까 정확히 27.6%가 줄어든 수치인데요. 서울보다 이제 비교를 보면 서울보다 상대적으로 이제 뭐 작은 수치는 작은 수치이지만 이 수치도 결코 작은 수치는 아니죠. 그렇죠. 지금 4분의 1 이상이 지금 줄어든 것인데 대폭 감소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경남도 지금 교대생들의 반발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뭐 1년 전부터 공부를 준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4년, 그리고 그 전부터 교사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해오던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청천벽력과도 같은 선인데 교원을 양성하는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 우리 강기태 총장님도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말 많죠. 네. 하고 싶은 말 많죠. 이게 말 그대로 임용 대란입니다. 이거는 수험생뿐만이 아니고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예비 우리 중고등학생, 그러니까 초등학교 교사를 꿈꾸는 학생들의 그러니까요. 꿈마저 이제 뭉개버리는 거고 또 학부모들의 생각도 또 현실도 꺾어버리는 건데 이거는 이미 예견된 일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가 15년 전이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시대가 다 바뀌어 보니까 사회가 이제 변했죠. 15년 흘러보니까 저출산 우리나라가 돼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의 학생 수가 줄어들어 버린 네. 거죠. 이렇게 줄어들어 보니까 학생 수 줄어들고 이 교사가 많아지니까 당연히 이제 뽑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합격을 했습니다. 임용 대기자 수가 상당해요. 서울에는 2년 동안 대기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임용시험에 합격은 했는데 아직 교사가 못 되고 있는 거예요. 2년 정도까지 교사가 안 되는 거죠. 이 교육 정책이 정말로 뒷받침이 잘못되었다는 게 이 교육의 교원의 얼마나 양성을 이 교육 선생님들을 충원할 건지에 대한 예측 수요를 잘 못한 거죠. 그죠? 그 예측 수요를 잘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재원이 들어갈지에 대한 재정 문제까지도 잘 하지 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죠? 이 뽑아달라 하니까 학생들이 이기주의로까지 변질되어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대란은 앞으로 몇 년간 걸쳐서 계속 지속될 거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심정인 거죠.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시험을 보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초등교사 임용시험은 지역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전국 어디 가서나 시험을 봐도 되는데
좀 경쟁률이 비교적 낮은 곳. 그러니까 그나마 조금이라도 많이 뽑는 곳으로 몰릴 수가 있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는 사실은 초등 임용 교사가 지금 이번에 이제 임용 절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요. 그 교대를 졸업한 정상적으로 졸업한 우리 그 예비 교사들은 거의 임용 시험에 합격이 되는 구조죠.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대략 경쟁률이 1.2대 1 정도니까 거의 교대를 졸업하면 거의 임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좀 지역별로 좀 격차가 심합니다. 주로 이제 우리가 상상하기 뭐 쉬우시겠지만 대도시 중심으로 경쟁률을 보면 광주가 가장 경쟁률이 높고요. 그래서 광주, 세종, 대구, 부산, 서울 순으로 경쟁률이 높고요. 서울하고 경기 수도권에 굉장히 많은 선발 인원을 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 수험생들이 서울, 경기 중심으로 그리고 대도시 중심으로 많이 몰려 있죠. 그런 반면에 경쟁률이 적은 데도 많거든요. 심지어 2017 학년도 미달인 지역이 충북, 충남, 강원도, 경북도 미달이었고요. 우리 경남 지역은 1.02대 1, 그러니까 거의 1대 1 수준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번에 선발 인원이 대폭 만약에 감소가 된다면 주로 대도시권에 몰렸던 학생들이 예를 들면 좀 분산이 될 그런 뭐 개연성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네. 근데 더해서 지금 이제 교육공무원 임용령이라는 법령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법령에 의하면 임용시험에 통과했어도 임용되기가 3년을 넘어가면 무효가 됩니다. 시험이. 그래서 이 문제도 빨리 구제책을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용대기 시간을 좀 연장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선발 인원을 줄이지 않으면 그 적체는 더 심각해지겠다는 얘기네요. 경남에서는 초등학교가 지금 259명이 대기 중입니다. 근데 이 중에 이제 130명이 이번 9월 1일자로 발령이 납니다. 예. 발령이 났고, 자, 그 나머지 대기자가 이제 129명이 됩니다. 9월 1일자 이후에는. 네. 또 이제 이분이 언제 발령이 나느냐. 이게 또 궁금해요. 129명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분들이 내년 3월 달 정도에 발령이 나야죠. 2018년 3월 1일부로 약 100여 명 정도가 발령이 날 거라고 합니다. 그럼 또 나머지 또 있습니다. 이분들은 2018년도 9월 1일부로 발령이 난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문제가 아니죠. 올해 2018년도 선발 예정 인원이 284명입니다. 11일경에 시험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시험 치면 지금 교대 4학년입니다. 어디 갈 겁니까?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면 시험을 임용고사 치놓고 합격을 해도 1년 반 내지 2년을 기다려야 된다. 네. 올해 합격자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지을 수 있는데 사실 교사가 되기 위해서 4년 동안 공부를 하고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1년 반 내지 2년 기다린다. 좋은가 뭐 어딘가 모르게 좀 우리 교대생들한테 좀 가중된 힘을 지우는 건 아닌지 저는 이렇게 네. 조금 더 현실적인 우리가 수요와 공급을 맞춰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안 뽑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인데 그래서 채용 인원을 줄이겠다 하니까 그 공부하던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니 왜 우리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면서 거리로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에게는 집단 이기주의 아니냐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곱지 않은 시선이 갈 수밖에 또 없는 거예요. 이 집단 이기주의도 비치잖아요. 맨 처음에는 서울의 800명에서 8분의 1로 줄었을 때는 사람들이 다 안타까워했습니다. 와, 어떡하노? 작년에 800명 있는데 와 100명만 뽑으면 700명 어디로 가노? 이렇게 안타까운 이 시점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여론이 조금 바뀐 게 한 장의 피켓이 있습니다. 이게 서울 교대생이 나와가지고 항의할 때 한 장의 피켓이 내용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엄마 미안 나 백수야. 나 이제 백수야. 이 피켓을 딱 들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모든 다방면에서 그래, 너 초등 이때까지 편하게 들어가는데 다 백수야? 이렇게 이제 하나둘씩 댓글을 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용을 보면 정말 많습니다. 강원등 도서 상간 벽지는 미달인데 너희는 왜 서울만 고집하냐? 에? 지방으로 가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 나오죠. 야, 우리는 중등인데, 우리 중등 볼 때 임용고사 이미 경쟁률 40대 1 넘었는데 지금 와서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그리고 대기업, 중소기업 들어가려면 경쟁률 수십 대 1인데 지금 너네만 지금 얘기하는 거냐?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교사 철밥 좀 깨는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이제 하나씩 전국의 백수들을 건드렸네요. 건드렸죠. 그러니까 워낙 청년 백수 문제가 심각한 마당에 예. 그러니까 너는 집단적 이기주의 행동 아니냐?
야, 그래서 지금까지 각종 로비 많이 해가지고 초동에서는 혜택 많이 받고 중동에서 못 받은 거 아니냐. 이런 막 이 다방면에서 이렇게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만 얘기를 들어봐도 예견된 문제라면 차근차근 줄여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올해 내년도 선발 인원을 확 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도 맞습니다. 예, 힘들어하는 건데 그 대폭 줄이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 선발인은 대폭 감소한 이유는 한마디로 정책 실패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출산에다가 지금 뭐 다들 아시겠지만 누누이 언급하는 우리 사회적인 문제이지만 저출산, 초등학생 수가 지금 급격히 감소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경남만 보더라도 지난 7년 동안 42,488명의 초등학생이 감소했는데도 교사는 815명이 늘어났거든요. 이거 수급이 안 맞는 거잖아요. 이 데이터만 보더라도. 네. 그러니까 그동안 학생 수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뽑아왔다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임용 대기자 또한 계속 적체되고 있고 또 명태 신청자까지 크게 줄어들기까지 한 상황이니까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되는 상황이고요. 학생 수 변화 추이를 보면 이건 뭐 누가 봐도 예견된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몇 해 전부터 이미 앞서서 단계적으로 줄여왔어야 되는데 그러질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지난 정권에서 고려하지 않고 막 뽑았죠. 그게 지금 적체되다 보니까 지금 한계점에 다다랐으니까 지금 극약 처방을 또 하는 것이고 문제는 이제 이런 현상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죠. 정책적 요인 그리고 자연 요인을 잘 이렇게 잘 비벼가지고 교원 수 이거 그 수급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저희가 청년 일자리 문제가 너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다 보니까 선발 인원을 감소를 못하게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작년 연말에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가 있었죠. 서울시가 2017년도 초등교사 적정 수가 699명인데 서울시에서 846명이나 선발했다는 걸 지적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 교육청의 입장은 뭐냐면 선발 인원을 감축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개입해서 선발 인원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선발했다. 몇 년도예요? 작년 얘기죠. 바로 작년. 네, 그래서 임용 대기자 과적체 부담으로 결국은 2018학년도 선발 규모는 급감할 수밖에 없었다. 조금 전에 김지수 의원님 뭐 앞전 정부 이야기하시는데 맞습니다. 잘 보냈습니다. 제가 그래서 공범이라고 하는데 시도 교육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백남기 강주교대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전 총장을 하셨는데 직선제로 선출된 시도 교육감들이 신규 교사 선발 인원을 감축하지 않은 채 선심성 교사 수급 정책을 피해왔다는 지적 이걸 합니다. 이분도 강주교대 총장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정부도 마찬가지고 예. 시도 교육청에 선발된 우리 그 표를 묻고 사시는 교육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신규 선발 인원을 시도교육청 결정을 하죠. 그런데 이제 감사원 조사 결과를 보면 2017학년도에 그 신규 교사 수요를 정확히 예측한 곳은 17곳 가운데 4곳뿐이로 나왔거든요. 17개 시도교육청 네. 가운데 4곳만 정확히 네. 예측을 했다는 그러니까 천의 거군요. 말씀대로 시도교육청도 전혀 이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까 다 말씀하신 이 교원 수급 조절 실패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교육청은 또 교육부로 전가하고 또 교육부는 이 인원 이 증원을 하려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타 부서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뭐라고 하면 공무원 정원 올리려면 행안부랑 얘기해야 되고요. 근데 행안부랑 얘기하려니까 행안부는 예산이 있어야 되니까 기재부랑 얘기해야 된다. 기재부는 빨리 또 다 해가지고 또 교육부랑 얘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행안부, 기재부, 교육부가 3자가 협의 면밀히 뭐 검토를 해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 이렇게 빙빙빙 도는 거죠. 책임 전가를 하는 모습들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교원 이 수급 정책에 실패하는 인원이 청구되는 거죠. 자, 이제 대책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야 되겠는데요. 교사는 많고 학생 수는 적다. 근데 사실 저 학교 다닐 때만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한 반에 학생 수 참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에 비하면 한 절반 이하로 줄었어요. 절반도 더 줄은 것 같아요. 예. 저는 좀 세대 차이가 나네요. 예. 저희 한 50명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60명 내지 65명.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이제 30명도 안 되지 않습니까? 한 반에? 23명이요, 저희.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제 그에 맞게 학생 수도 물론 줄었겠지만 또 반을 많이 나눠서 교사들이 필요라는 학급도 많이 만들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떤 대책들이 있겠는지 지금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아직 이게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고요. 현재 네. 많은 논의들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OECD 수준으로 교사 1인당 학생 수 예. 그리고 한 학급당 학생 수를 좀 낮추자. 아직도 우리가 지금 학생 수가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OECD 수준보다는 잠깐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OECD 수준만큼 좀 낮추자. 이런 논의가 좀 있고요. 이것이 바로 이제 교원단체하고 이제 교대생들이 원하는 요구 사항이죠. 더해서 이제 우리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채택한 1수업 2교사제. 예, 그것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여러 지금 우리 패널들이 얘기하셨지만 교원을 양성하는 이 대학 체계 자체를 좀 바꿔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교육대학원 방식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지금 교대와 사대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좀 통폐합해서 일원화해서 교원을 양성하자 뭐 이런 대학 체제 개편 문제도 얘기되고 있고요. 또 이제 교과 전담제도 좀 확대 개편하자 뭐 이런 논의도 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논의는 있지만 아직 좀 이게 컨센서스를 이루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대책 가운데 하나가 말씀하셨던 1수업 2교사제인데 교원단체나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것도 대안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1수업 2교사제 먼저 어떤 겁니까? 일단 좀 제도부터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네. 이거 지금 현재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1수업 2교사제 말 그대로 한 수업 그러니까 한 교실에 2명의 선생님이 들어가는 경우죠.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이제 한 명 선생님은 강의를 하시고 한 명은 순회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교사가 한 명이 있고 이제 보조교사가 부진 학생들에게 다니면서 지도를 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기초 학력이 부진한 아이들을 좀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네. 두 번째 방법은 교사 2명이 한 수업 교실에서 수평적으로 지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교사 2명이 학생을 그룹으로 나눠서 지도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한 명당 담당 아이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훨씬 더 이렇게 좀 그 밀도 있는 그 케어가 가능하겠죠. 예. 그런데 효과가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교사 2명이 공동으로 지도하는 경우인데요. 교사 2명이 한 수업을 함께 지도하는 겁니다. 이제 이 경우에는 예를 들면 전공이 달라요. 나는 음악이고 선생님은 만약에 수학이다. 라면 이제 융합 수업이 가능할 수도 있는 것도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뭐 이런 장점들이 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미 1수업 2교사제를 국정과제로 채택을 해서 5년간 5천억 원을 투입을 하겠다라고 이미 발표도 했는데요. 아직 이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1수업 2교사제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 우리 김주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점 위주로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정규직 교원을 1수업 2교사제로 시행한다면 서울에만 15,000명이 필요하답니다. 서울에만. 이 15,000명 채용하려고 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한 달에 월급이 몇천억입니다. 저는 이제 교육 철학이 다른 선생님끼리 한 교실에 들어가서 수업을 한다. 저는 좀 혼란이 있지 않을까요, 애들한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어찌 보면 또 수업의 일관성도 또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교원 감축을 급격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1수업 2교사제라는 말이 나온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좀 너무나 좀 비현실적이고 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재정이나 실행 방안으로 봤을 때 단순히 그 교원 인원 때문에 1수업 2교사제를 도입할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고 그렇죠. 장기적인 대책 중에 하나로 저는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그 장기적인 대책 얘기 나오니까 이제 이런 말들도 있더라고요. 교대 졸업생들만 선생님 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 전문 대학원 같이 뭐 변호사나 의사처럼 그런 기관을 만들어서 뭐 선생님을 선발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교대와 사대를 통합해서 통합 자격증을 준다거나 아니면 뭐 교대 자체를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까지 얘기도 나오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말씀하신 건데 교대를 없앤다 이거는 말이 안 된 것 같고요. 논리적 비약이 좀 있는 네. 것 같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교대와 사대를 통합해서 통합장애 준다. 이거는 한국교원대입니다. 한국교원대 안에 국내 유일하게 초등교대랑 중등사범대가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등일 경우에 초등교사를 하려면 1년 내지 2년을 초등에 관련된 전공을 시간을 더 투자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말의 반증은 뭐냐면 초등의 교육이 굉장히 더욱더 세분화되고 세밀하고 더욱더 방대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전문대학 교사 양성 좋죠. 왜냐하면 질을 향상을 위해서는 이 기회의 균등은 줘야 됩니다. 교육전문대학원처럼 예를 들어 공부를 하는 과정을 만들어서 공부를 더 심도 있게 해서 결과적으로 초등 임용고사를 경쟁적으로 어떤 일정한 시험을 합격한 사람에게 준다고 한다면 우리가 공정한 기회와 기회 균등이 좋고 결과적 평등을 줬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장기적인 대책은 물론 초등교사 양성 체제를 개편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지만 아까도 지적을 하셨지만 정말 장기적인 대책은 저출산 극복이죠. 그렇죠. 저출산, 농업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교육 관련된 다음에 항상 제가 죄책감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일단 2명씩 낳고 나서 그 얘기 하시죠. 임용대라는 제 잘못인 걸로 임용대라는 저출산을 제가 야기한 제 잘못으로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초등교사 임용대라는 이게 지금 작금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앞으로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꽤 크잖아요. 지금 임용대란요, 이거 소란일지도 몰라요. 다가올 문제는 더 큰 대란일 수도 있는 거죠. 정말 그래요. 지금은 오히려 소란일지도 모른다고요, 진짜. 네. 제가 그냥 데이터 하나를 좀 제시해 볼게요. 얼마나 심각한 건지. 전 세계 255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출산율이요 220이에요. 이거 정말 심각한 겁니다. 꼴찌예요, 꼴찌. 임용대란 임용절벽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인구절벽이에요. 그렇죠. 인구절벽, 저출산.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저출산을 겪은 과거 겪었던 프랑스라든가 유럽은 지금 출산율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가 그만큼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정책을 정말 우선순위에 두고 펼쳤다는 얘기인데 우리나라도 보다 실효적인 좀 이 저출산에 대한 정책으로 그냥 정책이 아니라 국가가 정말 심각성을 인지하고 좀 적극적으로 좀 개입이 필요하지 않나. 다음 달 14일이면 교사 선발 인원이 최종 확정이 됩니다. 예비 교사들의 지금 위기감과 갈등이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중등교사를 준비하는 사범생들까지 한 목소리로 좀 현실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당장의 반발을 좀 잠재우는 임시 방편보다는 좀 멀리 또 길게 보는 근본적인 대책을 기대하면서 이 감시 리스트의 토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